서대문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스포츠 이야기를 한입 떠먹여 드리는 시간이죠. 안녕하세요. 이슈다 이슈 김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 FM 청취자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와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 서대문 소식입니다. 와, 벌써 4월이 한창 지나가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다들 벚꽃 구경 다녀오셨나요? 저도 녹음하러 오는 길에 보니 서대문 이곳저곳 연분홍빛 벚꽃들이 마치 팝콘처럼 풍성하게 펴 있더라고요. 다행히 지난 주말에 예보됐던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아직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으니까요. 아직까지 바빠서 벚꽃놀이 못 가셨다 하시면 가까운 곳에서라도 얼른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지금 꼭 알아두시면 좋은 소식들 차근차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6 신촌 문화발전소 공간 활성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신촌 문화발전소에서는 누구나 문화예술을 제안하고 또 실행할 수 있도록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새로운 연결과 가능성을 만들어갈 서대문구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있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소식인데요. 라이프핏 클래스가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 라이프핏 클래스가 무엇이냐? 임신 또 출산, 회복, 양육 이런 생애주기 흐름에 맞춘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상반기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에서는요, 지역 주민의 생애주기 또 출산 친화 요소를 반영한 맞춤형 생활체육 특강이 시작됩니다. 네, 임신 준비기 여성부터 또 임산부, 산후 3040 여성, 또 어린이까지 각 대상별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일상과 활력 있는 여가를 지원한다고 하니까요.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 또 현재 임산부인 분들, 또 산후에 지금 조리하고 계신 분들까지 함께 참여하시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요즘에 출산율이 항상 저조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들은 지 정말 많이 됐잖아요. 뉴스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합계 출산율이 이제 1명 밑으로 떨어진 지가 오래됐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한데, 이런 또 정부 차원의 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적극적으로 또 활성화가 되면 그런 또 출산율이 오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서대문구 주민 여러분 중에서 혹시 또 이제 임산부시거나 또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또 산후조리, 또 운동 그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참여하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또 구청 홈페이지에서 또 함께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프로그램은 제가 너무 또 좋은 것 같아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기 놓치지 않으시고 꼭 신청하셔서 참여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라인 댄스 교실이 또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운영 기간은 2026년 4월부터 또 11월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평소에 댄스에 좀 춤추는 거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신 분들은 또 1회부터 8회
네, 8회차까지 쭉 진행이 여러 가지 뭐 공원이라든지 뭐 가지울 어린이 공원, 또 해담는 다리 공연장, 또 독립문 문화공원 등에서 쭉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함께 참여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과학 관련된 소식인데요. 올해 과학도서에 선정되신 저자분들이 강연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1강부터 5강까지 쭉 진행이 되는데요. 뭐 야외 생물학자의 동물 생활 탐구, 또 지구로부터 우주의 거리를 재다, 내 몸을 누군가와 나눈다는 것,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유쾌한 과학의 세계, 지구 끝에서 찾아온 내일, 뭐 이런 또 책과 함께 또 저자분들이 강연을 함께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성인분들 또 어린 자녀 또는 청소년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이런 것들 과학 관련된 이야기 들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소식 넘어가면요. 국민행복 서비스 발굴 창업 경진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공모 주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공 중인 사회보장정보 등 공공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혁신적인 창업 및 사업화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또 AI 관련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뭐 AI 광고라든지 뭐 이렇게 AI 관련된 뭐 로봇 기술 뭐 이런 것들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상금도 꽤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 창업에 또 이 AI 관련된 창업에 관심이 있으셨다 하신 분들 놓치지 않고 이런 경진대회에 참여하셔서 또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좀 건강 관련된 유의하셔야 될 부분들인데요. 2026년 4월 식중독 클로스트 리디움 퍼프린젠스 주의 정보 알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최근 5년간 4월에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해보니 클로스트 리디움 퍼프린젠스에 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고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식중독에 예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늘어나잖아요. 특히 관련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더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뭐 김밥이라든지 조금 실온에 뒀을 때 좀 상하기 쉬운 음식들 이제부터 슬슬 주의하셔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소식인데요. 중동전쟁이 장기화되고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4월 2일 원유 안보위기 경계 단계를 발령했죠. 이에 따라 정부는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을 승용차 5부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국민 행동 지침을 안내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내용들 조금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실 때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용차 5부제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간단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친환경 운전, 뭐 친환경 운전이라고 하면 최고 속도를 조금 낮춰서 운행을 하시거나 공회전 시간을 줄이고 또 이 공회전이 환경 오염에 정말 좀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광도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환경을 위해서도 또 공회전을 줄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급출발, 급제동 이런 것들 조심해 주시고 가까운 거리는 뭐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가장 좋겠죠. 또 회사에서는 적정 실내 온도 준수, 또 불필요한 조명 끄기 이건 뿐만 아니라 뭐 가정에서도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샤워 시간 줄이기,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또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참여하기. 또 가정에서는 저녁 시간에 가전제품 효율적으로 이용 절약하기, 전기차, 또 휴대폰은 낮 시간에 충전하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하고 조명은 LED로 또 교체하기, 세탁기 청소기는 주말에 사용하기 등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 또 전쟁에 의해서 또 경제가 좀 안타깝게도 좀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며 에코 마일리지와 서대문구 행복 마일리지를 활용하는 이런 마일리지도 직접 또 적립해 보면서 에너지 절약을 해주시면 또 한국 또 경제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정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준 에너지 절약 국민 행동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좀 지켜보시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서대문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전해드린 서대문 소식 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도 우리의 일상에는 정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민들도 많습니다. 다음 코너, 고민 해결사인 제가 위로도 전해드리고 솔루션도 샅샅이 찾아서 제공해드리는 고민 상담 시간이죠. 노래 하나 듣고 오늘의 사연 들고 빠르게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이의 머리, 어깨, 무릎, 발. 그러니 말로 해줘 굳이 둘러볼 필요 없지 주위 다른 여잔 관심 주지 말고 나만 봐 I'm sorry 사랑 원래 이기주의 높일게 우리 사이 수위니 주위에 이만한 여자 봐서 go what you need 머리 어깨 무릎 발 그만큼 사랑해 내 머리 어깨 무릎 발 You know what I mean 머리 어깨 무릎 발 좀 어디가 좋아 머리 어깨 무릎 발 소리는 설레 머리 어깨 무릎 발내 머리 어깨 무릎 발 순서대로 해 머리 어깨 무릎 발 네가 뭘 원하나 내 머리 어깨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그거 받고 난 내가 사랑한다면 너의 다른 부분들까지 안고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래 난 AI 로봇 같은 뻔한 answer 그래도 계속 잘 다루는 널 보면 You're all a doctor I don't know what to say Do you really think she needs me 죽도록 사랑하냐는 질문을 했지 끄덕이며 대답하는 나를 향해 breathe 혹시 She ain't going on where she supposed to be 내 머리 어깨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내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Yeah, you know what I mean. 내 머리 어깨 무릎 발 내 머리 어깨 무릎 발 sorry not sorry 내 머리 어깨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내 머리 어깨 무릎 발 순서대로 해 머리 어깨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내 머리 어깨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더해질 수 없을 걸로 나의 목소리부터 자태 끝에 맞잡았던 너의 두 손이 Baby you make me 목에서탕까지 날 쓸어 넘기는 손이 나른한 너의 두 눈이 Yeah 너의 Don't you want me 선물도 sneak 원하면 가져가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결국 내 마음대로 서대문 주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서대문 고민 상담입니다. 살다 보면 정답은 없지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을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업 고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바로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다니고 또 취업 준비하는 퍼블리셔 신입인데 면접은 많이 보러 다니는데 죄다 불합격이라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냥 사무직으로 들어가야 하나 싶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해서 포기하기에는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돈 적게 줘도 관련 직무에서 실무 경험이라도 쌓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경력을 쌓을 만한 곳들이 또 일을 할 만한 곳들이 없다고 합니다. 네, 저도 사실 지금 취업을 또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다 보니 또 정말 공감이 또 많이 돼서 이 사연을 또 가지고 왔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서대문구에는 우리 또 대학교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학생분들이라거나 아니면 대학교 졸업한 이후에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함께 이런 사연도 한번 나눠보고 해결책이 있다면 또 이 취업 걱정에 근데 사실 그 해결책이라고 하는 게 좀 마땅히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관련해서 멘탈 케어를 한다거나 뭐 건강 관리, 운동 관리, 체력 관리 이런 팁들이 있으시다면 또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서로 또 응원하고 격려하자는 의미로 이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먼저 관악산의 기운을 좀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올해 초쯤이었던 것 같은데 유퀴즈에 나오셔서 사주 상담이라든지 이런 사주풀이 그 관련된 전문가 분이 나오셔서 해주셨던 이야기가 관악산의 정기가 정말 좋으니 관악산에 가서 기운을 좀 받아라. 그럼 올해 일이 좀 잘 풀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때 당시에 막 또 두쫑쿠 봄동 비빔밥과 함께 이 관악산 가는 게 또 인기가 붐이 있었어요. 저도 사실 지금 취업이 좀 힘들고 아직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다음 주 주말에 관악산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 사연 보내주신 분도 관악산에 가셔서 좀 기운을 받으시면 일이 조금 더 잘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시면 그것만큼 또 내 멘탈을 케어하고 유지해 나가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어서 드리는 말이기도 한데 드리는 또 말씀이기도 한데 이게 내가 너무 조급해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쫓기게 되고 또 사실 몸으로 뭔가 또 준비를 해야 한다거나 뭐 자기소개서를 좀 더 잘 작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 이런 것들을 준비 또 하거나 해야 될 것들이 하루하루 또 있잖아요.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게 또 너무 심리적인 부담이 커지다 보면 그런 것들도 쉽사리 하는 게 움직여지지가 않고 하다 보니까 마음을 또 잘 온전하게 또 편안하게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오늘을 또 살아갈 수 있고 오늘 또 내가 준비하기로 했던 것들 또 뭐 갖춰야 할 것들을 거기에 또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할 수 있게 되니까.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또 준비하다 보면 다 사람마다 때가 있는 거지 내 순서가 오기 마련이다. 그런 말을 믿고 또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오늘 하기로 한 일, 해야 할 일을 뭐 완벽하게 마무리한다기보다는 우선 시작하고 조금씩 하나하나 해보자라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또 하루 안에서 그리고 저는 또 기업을 가고 싶은 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좀 가지면 사실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신입 채용 자체가 기회가 정말 적잖아요. 다 경력직을 요구하고 경력이 있는지를 또 먼저 보고 사실 아무리 내가 자기소개서, 이력서 이런 거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도 경력 한 줄 있는 게 또 회사 입장에선 채용하기에 좀 판단 기준에 있어서 좀 편리한 부분이 또 되니까 그래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그리고 저도 이렇게 지금 또 추구하고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또 대기업, 큰 기업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내가 뭔가 딱 시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에도 또 좀 지원을 해보는 것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 거기서 또 그 기업에서 또 경력을 쌓다 보면 또 그 다음으로 계속 디벨롭하고 업그레이드 하면서 결국에는 또 내 꿈에 도달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조금 일단 오늘 하루 안에서도 그리고 또 기업을 찾는 데 있어서도 시작을 좀 해보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또 너무 막 쫓기고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 내가 또 보상 심리라는 게 또 생기면서 또 큰 기업, 큰 시험 뭐 이런 것들에 한 번에 또 붙으려는 그런 욕심이 계속 생긴다는 말이죠, 사람이. 그래서 우선은 시작을 좀 해보는 것이 멘탈을 위해서도 또 내 경력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확실한 솔루션을 또 드릴 수가 없는 이런 사연이다 보니까 저도 스스로 좀 답답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쭉 드는데요. 요즘에 또 정부에서도 뭐 쉬었음 청년이다 이런 말이 또 너무 안 좋으니까 또 쉬어가는 청년 뭐 이런 말로도 조금씩 바꾸고 뭐 관련된 프로그램 또 뭐 지원 정책 같은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국민 뭐 취업 지원 제도, 네, 창업 지원 제도 이런 것들도 조금씩 더 구색을 갖춰가는 것 같고, 네, 이런 부분도 조금 두드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정확히는 사실 잘 모르는 분야라 모르겠지만 퍼블리셔라는 게 이게 웹이나 뭐 게임 디자인 이쪽을 네,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뭐 손으로 뭐 예전부터 뭘 만드는 거 손재주도 없는데 손재주 없는 사람들이 또 컴퓨터로도 뭐 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뭐 마우스로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디자인을 한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은데 이런 분들 보면은 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또 멋진 사람이고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루하루 시작하고 준비하고 계시면 우리를 사연자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이 라디오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도 분명히 누군가 알아봐주고 기회를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꼭 이렇게 저 그리고 사연자 그리고 또 청취하시고 계신 분들 올해 꼭 취업 성공 칩보합시다. 더 막 딱 확실한 이런 해결책 솔루션 같은 것들 드리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운데요. 저도 꼭 힘을 내서 올해 목표로 했던 것들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네, 당장 집에 가서 시작할 테니 사연자분도 또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취업 고민하고 계신 분들 그 문턱에 계신 분들 조금만 힘내고 우리 관악산 가서 기운 한번 받고 벚꽃 보고 텐션도 좀 올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뤄 가자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힘찬 기운 확실히 또 드리면서 팍팍 드리면서 조금 더 활기찬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이번 주에는 과연 어떤 스포츠 소식이 있었는지 전해드리러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윌의 러브 블러썸. 입안에서 바람 맛이 달콤한 아침 새하얀 이불 위로 닿는 햇살이 좋아 설레는 전화벨 소리 그대인가요 설탕 한 스푼 담긴 소리 헬로 헬로 이 거리 위에 나의 가슴 속에 왜 이리나 들뜨나 몰라 팝콘 같은 꽃잎이 저 높이 날아요 사랑한단 말하면 난 정말 녹아요 오늘 같은 바람이 불면 하루 종일
녹아요. 살랑대는 바람에 사랑이 불어. 오늘 같은 바람이 불면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대만. 팝콘 같은 꽃잎이 저 높이 날아요. 사랑한단 말하면 난 정말 녹아요. 오늘 같은 바람이 불면 하루 종일 미치겠어. 그대가 아른아른거려서 그대가 나의 봄이죠. 네, 한 주 동안 스포츠 팬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군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진성의 스포츠 소식 코너입니다. 이번 K리그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면요. K리그는 이른바 더비 특집이라고 할 정도로 더비 경기들이 많았습니다. 전북과 울산의 또 현대가 더비, 그리고 부천 제주의 영구지 이전 더비라고 해야 될까요? 경쟁팀, 네, 라이벌 간의 경기, 또 안양과 서울의 마찬가지로 영구지 이전 관련된 경기가 있었습니다. 자, 우선 한 경기씩 살펴보면요. 경기 결과를 먼저 살짝 훑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가 더비부터 살펴보면 전북이 울산을 상대로 2대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전북이 확실히 이렇게 되면 지금 기운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세가 확실히 올라가면서 시즌 초반 대전과 함께 우승 후보로 꼽혔던 전북이 생각보다 승수를 추가하지 못하면서 이거 우승 후보도 자격이 있나. 작년에 거스포획 감독이 정말 좋은 2연패라는 성적을 낸 이후에 정정용 감독이 들어오면서 이 분위기를 가져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많이 여기저기서 들었었는데요. 확실히 전북이 기세를 탄 모양새입니다. 특히 전반 8분 조이제 선수의 골 이후에 득점이 터지지 않으면서 울산과 또 비등비등한 경기를 가져가고, 울산도 사실 이번 시즌 작년 신태용 감독과의 그런 불화, 구단의 행정 처리 문제 등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좋지 않은 시즌을 보냈으나 이번 시즌 그래도 이적 시장에서 선수를 크게 보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김현석 감독이 생각보다 팀 상황을 잘 수습을 하고 레전드답게 확실히 뚝심 있는 그 리더십으로 울산도 생각보다 순조로운 항해를 하고 있는데요. 울산이 그래서 동점골을 기록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상황에서 이승우 선수의 단독 돌파에 이은 후반 추가 시간에 나온 쐐기골, 이거 정말 또 명장면이었거든요. 저번 경기에서도 아마 안양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승우 선수가 정말 멋지게 돌파를 한 이후에 한 3-4명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부터 4-5명 가까이 이렇게 제치고 들어와서 슈팅을 한 것이 골키퍼 선방에 김정훈, 안양전이 맞다면 김정훈 골키퍼였을 텐데 김정훈 골키퍼 손에 맞고 나온 볼을 모따 선수가 처리하면서 골을 기록했었죠. 그때 당시에 이승우 선수가 득점을 하진 못해서 만약에 이승우 선수의 슈팅이 들어갔다면 올 시즌 올해의 골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만한 단독 돌파에 이은 또 슈팅이었는데, 그때만큼 선수들을 많이 제치고 나간 건 아니지만 더 멀리서부터 달려오면서 단독 돌파에 이은 골을 성공한 이승우 선수였습니다. 이 골은 시즌이 아직 길다 보니까 또 어떤 골이 터져 나올지 몰라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확실히 또 올해의 골 또 후보에는 충분히 들어갈 만한 원더골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이승우 선수를 후반 이른 시간 아니면 하프타임에 딱 교체를 한다거나 후반 이른 시간에 교체 투입을 하면서 분위기를 잡아오는 경기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선수가 괜히 특급 조커다, 또 분위기 메이커다, 확실히 분위기를 또 뒤바꿔줄 수 있는 선수다라는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 본인의 그런 경기장 밖에서의 끼뿐만 아니라 경기장 안에서도 이 선수는 재능 있는 플레이, 팬들을 또 열광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 같은 플레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또 유독 K리그에는 이런 선수가 적잖아요. 개인기를 좀 더 화려하게 보여주면서 단독 돌파에 이은 슈팅, 좀 딱 경기장에 갔을 때 관중들이 와 바로 탄성이 나올 만한 그런
좀 재밌는 플레이들은 좀 적은 편인데 특히 한국 선수들이 이승우 선수는 확실히 유럽에서 선수 생활을 길게 했고 청소년 뭐 초등학교 그 선수 생활부터 스페인에서 또 했다 보니 그럼 확실히 영향이 있는지 경기장 안팎에서 보여주는 플레이가 남다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현대가 더비는 전북이 2대0으로 승리를 가져갔고요. 다음은 안양과 서울의 피 튀기는 경기죠. 이 두 팀은 안양이 일부러 승격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만났죠. 만난 이후에 서울에서 상암에서 하든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하든 거의 진짜 만석 매진을 채울 정도로 화려한 또 화끈한 팬들 사이에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쉽사리 딱 이제 경기의 승패가 나눠지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만날 때마다. 이번에도 사실 FC 서울이 4연승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안양이 이번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이 전승 가도를 안양이 우선은 잠시 멈춰 세웠습니다. 1대1 무승부로 경기 결과가 나왔는데 득점자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전반 44분 클리말라가 FC 서울의 클리말라가 득점에 성공했고 하지만 안양이 여기서 그대로 멈춰서지 않고 후반 77분 아일톤에 득점이 나오면서 1대1 정말 이 박 터지는 경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FC 서울은 4연승 가도를 쭉 달리다가 천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라이벌 연고지 이전과 관련된 이 라이벌에게 일단은 발목을 살짝은 잡히게 됐습니다. 이 사이에 전북은 또 현대가 더비에서 승리를 하면서 승점 3점을 추가했기 때문에 현재 두 팀 간에 전북이 한 경기를 더 치르긴 했지만 승점이 2점으로 줄어든 모양새입니다. 이 두 팀이 바로 다음 라운드에서 만나거든요. 전북과 서울이. 이 경기가 다음 라운드 경기에서 가장 손꼽힐 만한 가장 주목해야 할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경기도 이어서 바로 살펴보면요. 부천과 제주의 경기였죠. 여기서 제주가 부천을 본인들의 홈으로 불러들이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제주의 첫 승이 이 부천을 상대로 나오게 됐는데 아무래도 부천 또 팬들 또 부천 선수들 이영민 감독 포함해서 이 제주와의 경기를 정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좀 발등에 진짜 막 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저 경기는 무조건 우리가 승리로 잡는다라고 좀 학수고대를 했을 텐데 아쉽게도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역으로 제주는 올 시즌 아직 첫 승이 없었는데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이 첫 승을 기록하면서 숨을 좀 돌리게 됐어요. 사실 이 경기까지 승리를 가져가지 못하게 되면 이 경기 전까지 2무 3패였기 때문에 시즌 초반 어찌 보면 시즌 첫 경질은 아니게 됐죠. 2부에서 전남이 먼저 이제 지금 감독 경질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1부에서 봤을 때 K리그 1 무대에서 봤을 때는 제주가 또 첫 번째 감독 경질이라는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선은 고비를 넘긴 모양새입니다.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이.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많이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벤투 감독의 수석 코치 오른팔이었죠. 장면으로 기억나는 것은 확실한 게 또 저희가 있는데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저희가 2대1로 우리나라가 2대1로 잡아내면서 16강 진출에 극적으로 성공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벤투 감독이 가나전 2차전에서 마지막 주심에게 심판에게 항의를 하다 퇴장을 당했고 그 여파로 포르투갈전에서 임시 감독 역할을 수행했던 그 수석 코치 벤투 사단의 수석 코치인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입니다. 사실 한국 대표팀 또 한국 대표팀을 응원하는 우리나라 또 국민에게는 세르지오 코스타 지금 현 제주 감독이 또 익숙하기도 하고 정도 이제 많이 들었고 이랬던 감독이었는데 생각보다 시즌 첫 승을 정말 어렵게 기록한 모양새입니다. 사실 이게 연고지 이전 관련된 또 PT기는 라이벌 매치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패배를 했으면 타격이 정말 컸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일단 한숨 쉬어가는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이 되겠고요. 다음은 약간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던 또 강원
강원이 제주와 함께 또 1승을 첫 승을 또 거뒀습니다. 광주와의 경기에서 드디어 시즌 첫 승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그래도 다행히도 그 전까지 3무 2패, 무를 좀 많이 기록을 했다 보니까 현재 승점 6점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뒤처져 있지는 않은 강원이다. 그래도 시즌 첫 승이 이번 라운드에서 나온 점이 정말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원은. 하지만 반면에 대전이 이게 전북과 함께 또 서울과 함께 우승을 한번 다툴 만한 우승 후보로 뽑혔었는데 전북은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반면 대전은 아직까지도 이번 라운드에서도 패배를 기록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황선홍 감독이 사실 이렇게 되면 시즌 초반 벌써 이제 6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엔 북중미 월드컵이 있어서 여름 그 월드컵 시즌에 쉬어갑니다. 그 쉬어가면 사실 그때 이제 쉬어가는 게 휴식기를 갖는 게 이렇게 상위권 팀이라든지 팀 전력이 스쿼드가 좀 두터운 팀들은 좀 아쉬워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하위권 팀들 같은 경우에 스쿼드 뎁스가 얇으니까 여름에 처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사실 뭐 부천이라든지 뭐 안양이라든지 시즌 초반 나쁘지 않은 흐름을 가져가곤 있지만 이 팀들이 뎁스가 얇기 때문에 여름에 또 무더운 기온과 함께 경기를 뛰다 보면 체력적으로 또 힘들어지면서 교체 자원이 없으니까 그렇게 처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 승점 누락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위권 그룹이 확실히 여름을 지나가면서 형성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월드컵 휴식기를 갖게 되면 이 선수들도 다 이때 휴식을 가지니까 체력을 또 스태미나를 회복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상위권 팀들은 사실 좀 힘들어지는 이번 시즌이거든요. 월드컵이 있었던 시즌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왔고 K리그뿐만 아니라 뭐 다른 리그들도 또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렇다 보니 대전은 시즌 초반 승점을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 현재 승점 누락이 너무 많아진 모습입니다. 지금 선두에 있는 서울이 한 경기를 덜 치렀음에도 지금 현재 7점이나 승점 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물론 뭐 승점 10점 정도? 승점 10점 왜냐면 서울이 한 경기에 그 다음 경기 치르지 않은 경기에서 승점 3점을 추가하면 승점 10점 차이가 되기 때문에 승점 10점 차이 시즌 초반에 이렇게 벌어진다? 이거 정말 크거든요. 네, 시즌 중반에 좀 분위기를 탔을 때도 승점 10점이면 4경기를 내리잡아도 상대가 승점 누락을 그 정도 해줘야 이제 따라잡을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대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미 많이 시즌 초반에 많이 벌어진 느낌이 들어요. 이제는 다음 경기 대전이 강원이 또 첫 승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 경기도 대전이 과연 승리를 이번에는 따낼 수 있을지 승점 3점을 가져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는 황선홍 감독의 대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부 소식 간단하게 살펴보고 지나갈 텐데요. 제가 이번 라운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수원FC와 이랜드 간의 경기를 목동 종합운동장에서 보고 왔는데요. 4연승을 달리고 있던 또 수원FC 그리고 대전이 아니라 대구죠. 네, 대구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확실히 올린 이랜드와의 맞대결이었습니다. 다만 수원FC는 신생팀들과의 신생팀 3팀이죠. 김해 또 파주, 용인과의 그 3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연승을 달리기 쉬웠던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팀들이 아직 공격력이라든지 뭐 선수들 퀄리티나 뎁스 부분이 좀 부족한 팀들이다 보니까 과연 좀 수준이 있는 뭐 이랜드, 대구, 수원, 삼성, 부산, 뭐 또 김포 정도까지 팀들을 만났을 때 과연 이 박건하 감독의 포백 라인이 이 공격력을 분명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 의구심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랜드의 공격 과정이 물론 좀 원더골도 나오고 했지만 확실히 포백에서 그 선수들을 공격진들을 1대1로 못 붙들어 놓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압박에도 취약하게 당했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힘을 전혀 쓰지 못하는 모양새의 수원FC였습니다. 공격 과정에서도 아마 유효 슈팅이 이 경기에서 수원FC가 3개 나왔네요. 반면 서울 이랜드는 유효 슈팅이 11개였습니다.
이렇게 뭐 단편적인 기록만으로 볼 수는 없는 거지만 축구라는 게 이 정도 차이면 누가 봐도 경기력이 어땠구나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의 또 수치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랜드가 3대 0으로 수원 FC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시즌 초반 첫 경기 개막전에서 또 수원 삼성을 만나면서 패배를 또 기록을 했고 그 이후에 분위기를 쉽사리 올리지 못했다가 대구와 수원 FC를 또 연달아 잡아내면서 김도균 감독의 서울 이랜드가 이번 시즌만큼은 기필코 승격을 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 삼성의 경기를 살짝 살펴보면요. 이종우 감독이 5연승을 달리다 잠깐 이제 또 발목을 잡히게 됐습니다. 오늘 지금 바로 제가 4월 5일 일요일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오늘 2시에 열린 경기였죠.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충북 청주를 상대로 0대0 무승부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일단은 연승 또 행진에 잠깐 또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대구는 김포를 상대로 마지막 추가 시간에 버저비터를 홈에서 얻어 맞으면서 루이스 선수에게 후반 추가 시간 8분에 득점을 얻어 맞으면서 3대0 무승부를 기록하게 또 됐는데요.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또 김병수 지금 현 대구 감독이 어찌 보면 경질 쪽으로 좀 분위기가 또 기울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현재 2연패 이후에 무승부를 또 기록을 했는데 다음 경기가 수원FC와의 맞대결이거든요. 이 경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양 팀 다. 과연 수원FC는 이랜드를 상대로 패배를 기록한 것이 연승을 달리다 잠깐 미끄러진 것이었냐, 아니면 이렇게 또 강팀을 상대로는 이 정도가 한계인가를 확실히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경기가 되겠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승점 누락이 조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마저 승점 3점을 가져가지 못하면 아마 김병수 감독의 또 거취도 조금은 불안해지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또 부산 역시 연승 가도를 또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개막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이후에 내리 5연승을 또 달리고 있는 부산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득점에서 우위를 가져가면서 수원 삼성을 제치고 1위에 올라가게 된 부산입니다. 부산은 또 다음 경기가 신생팀 용인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비교적 또 쉽게 승점을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부산 현재 감독인 조성환 감독의 조성환 3년차라는 이야기가 또 K리그 팬들 사이에는 있거든요. 인천 감독 재임 시절에 또 3년차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아챔에 또 진출을 또 하기도 했고요. 그런 만큼 조성환 감독이 이번 또 오프 시즌에 또 캠프에서 전지훈련지에서 확실히 팀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오갔었는데 그 모습을 확실히 입증하고 있는 부산입니다. 다음 라운드가 K리그2 역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최대 4팀까지 또 승격을 할 수 있는 K리그2이기 때문에 수원FC와 대구 간의 맞대결에서 과연 승자가 누가 될지에 따라서 승격의 또 판도가 초반 흐름이 좀 좌지우지 결정이 좀 될 것 같아요. 부산과 수원 삼성, 그리고 또 수원FC 대구, 서울 이랜드에 이어서 김포까지 승격 후보로 좀 예정이 되어 있었던 이번 시즌 K리그2인데 과연 이 팀들이 초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지 다음 라운드에서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노래 하나 듣고요. 다음은 또 야구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초반 야구 흐름 역시 흥미진진하거든요. 네, 금방 또 야구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K-윌의 말해 뭐해. 아무 말 없이 내게서 커져만 가는 게 아무래도 이대로는 안 되겠어. 어쩌다 내가
멈추고 말해 뭐해 이러다가 바보처럼 한눈 팔게 하지 말고 말해볼래 나의 맘에 담긴 사람 You are my only one 내 모든 게 서툴다 해도 네 곁에 난 머물고만 싶어지는 게 사랑일 거야 너의 남자 되고 싶어 말해 뭐해 내게 오는 사랑은 다 그대라는 이름이고 말해 뭐해 나의 맘에 담긴 사람 You are my only one 네, 한편 야구 팬분들의 이번 주 희비가 완전히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스카와 NC처럼 연승을 달리며 파죽지세를 이어가고 있는 팀들도 있는 반면 또 저처럼 두산 팬 그리고 롯데, 삼성, 키움 팬분들은 속이 터지고 있겠는데요. 두산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면 플렉센과 최원준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하게 됐습니다. 금요일 경기에서 플렉센 선수가 한화의 경기에서 등판 이후에 견갑 하근 쪽에 통증을 느끼면서 내려갔고 이른 시간 마운드에서 내려갔고 두산은 그날 경기에서 패배를 하게 됐고요. 근데 부상 기간이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도 않은 게 4주 이후에 이 견갑 하근 쪽 그 부상 통증 부위를 완치가 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두산 입장에선 빠르게 대체 외국인 선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대를 모았던 1선발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할 플렉슨 선수가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두산 베어스 김원형 감독의 미간 사이에 주름은 하나 더 늘 수밖에 없게 될 것 같고요. 대체 선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최원준 선수 역시 현재 지금 부상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두산 팬 또 그리고 두산 코칭 스태프들의 근심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두산과 맞대결을 펼쳤던 한화는 한화 역시 화이트 또 외국인 선수 화이트와 엄상백도 이제 선발 자원이 부상을 당한 그런 속에서 왕인청 선수의 호투가 나왔습니다. 이 토요일 경기에서 왕인청과 두산의 곽빈 선수가 선발 맞대결을 펼쳤는데 두 팀의 좀 상황이 비슷했어요. 이 투수진의 선발 로테이션에 속해 있는 선수들의 또 활약이 좀 미비하고 부상까지 겹쳐 있는 두 팀의 상황에서 이 곽빈 또 왕인청 하나의 지금 어찌 보면 2선발 역할을 또 해줘야 할 수 있는 왕인청 선수와 곽빈 선수의 맞대결이 왕인청 선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곽빈 선수의 이제 뭐 구속이라든지 구위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경기였지만 또 두산의 내외야에 걸친 수비 미스 박지훈 선수 또 박찬호, 박준순 이렇게 확실히 내야를 꽉 잡아줘야 하는 선수들이 아쉽게 미스를 범하면서 실책과 또 실책성 플레이가 연달아 나오면서 곽빈 선수의 또 멘탈도 흔들리고 그렇게 되면서 실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반면 왕인청 선수는 정말 좋은 호투를 또 보여주면서 한화에게 승리를 안기게 됐고요. 확실히 이렇게 보면 이번 시즌 아시아 쿼터 선수들의 활약 여부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두산 역시 이날 경기에서 타무라 선수가 나왔어요. 곽빈 선수에 이어서. 다만 하나의 왕인청 선수와는 다르게 좋은 활약을 펼치지는 못했고 이런 부분들이 이번 시즌 향후 결과에 있어서 또 향후 흐름에 있어서 각 팀의 아시아 쿼터 선수들의 활약 여부가 확실히 또 중요한 판도를 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두산은 일요일 경기에서 잭로고 선수의 2경기 연속 호투 속에 다행히도 우선 연패를 끊으면서 좀 흐름을 다시 한번 올리고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다음 주 경기들이 정말 중요해질 것 같고요. 잠깐 또 지금 좋지 않은 사정인 롯데 자이언츠의 이야기를 살짝 해보면 김원중 선수가 마무리 보직에서 그동안 몇 시즌 연속 지켜왔던 마무리 보직에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김원중 선수는 선발 뒤에서 6회 정도의 마운드에 오르면서 마운드를 지켜줄 것 같고, 당분간은 최준용 선수가 롯데의 마무리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롯데가 사실 캠프 기간 내내 또 도박 관련된 스캔들, 또 뭐 정철원 선수의 개인적인 스캔들 같은 게 이어지면서 김태형 감독의 마지막 계약 연차기 때문에 이번 시즌이 기필코 가려고 가고 또 성적을 내야 함에도 좋지 않은 분위기로 시즌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마무리를 또 든든하게 지켜줘야 할 김원중 선수가 그렇지 못하면서 좀 뒷문이 지금 또 투수 쪽도 헐거워진 모양새인데, 김원중 선수가 이 오프 시즌에 겨울 내에 또 교통사고가 있으면서 시즌을 정상적으로 준비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었던 게 이런 영향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또 두산, 롯데 그리고 기아 이러한 하위권에 지금 처져 있는 팀들이 또 투수진 운용의 고비를 또 넘기고 초반 부진을 다음 주에는 탈출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도 또 프로야구도 이제 봄 기운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하니까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치열한 스포츠 소식이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이슈다 이슈의 김진성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믿지 못할 한마디, 이 세상을 다 준다는 매혹적인 얘기, 내게 꿈을 심어주었어. 말도 안 돼 고개 져도 내 안에 나를 보고 속삭여.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용기를 내 넌 할 수 있어.